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보여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아니면 체념이신가요? 84세 김옥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직접 텃밭을 가꾸며 주 3회 마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은 20대 청년보다 더 반짝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고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을 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70세 이상 노인 중 61%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신이 원하는 노후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를 바꿀 5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40대라면 앞으로 3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50대라면 20년 후, 60대라면 10년 후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80대가 되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바꾸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저는 단 5가지만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꿀 5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식습관의 결과물입니다. 78세 박정희 할머니는 40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지만 그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육류 대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색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생선, 콩류, 견과류,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셋째,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이죠.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체내 시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편안한 무드 등을 설치하고 라벤더나 카모마일과 같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침실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3세 김만덕 할아버지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약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이 쌓이면 노년기에 건강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바꾸세요. 그것이 30년 후, 5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건강한 몸과 함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76세 이상철 씨는 40대의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지만 그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최소한의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비조차 부담스러워 정기 검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최영희 씨는 자녀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경제적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20대부터 시작한다면 큰 부담 없이 조금씩 모아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에 시작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지출과 나를 위한 저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투자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길 원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는 노후 수입의 기본이 됩니다. 둘째,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셋째,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집은 큰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노년기의 투자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나 자녀의 사업에 대한 무리한 지원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금융사기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노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당신의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새로운 경험과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82세 윤종석 씨는 4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어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졌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했고 이제는 복지관 기타 동아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주 공연을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어 예전의 기억력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특히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적합한 취미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나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요가, 댄스, 서예,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를 만날 수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79세 박순애 씨는 매년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간단한 회화도 배우면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과 여행 경험은 그녀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동물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노년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경험과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노후 시설을 미리 체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만 노년기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5세 김명수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던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졌고 혼자서 식사 준비와 청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하게 요양원을 알아보았지만 좋은 시설은 대기자가 많았고 빈자리가 있는 곳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결국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71세 이미경 씨는 은퇴 직후부터 노후 주거 환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노인 주거 시설을 방문하고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맞는 실버타운을 찾아 65세에 입주했습니다.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의료 서비스도 가까이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을 체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과의 거리는 어떤지, 가족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턱이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커뮤니티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넷째, 의료 지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가 가능한지,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후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홈쉐어링이나 실버푸마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후 주거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홈쉐어링은 큰 집을 가진 노인이 젊은 세대와 함께 살면서 임대료를 받는 대신 일상생활을 도움받는 방식입니다. 실버푸마시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돌봐주는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에는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 정책과 시설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세요. 가능하다면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시설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독립성, 존엄성,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비결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반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85세 장미자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현재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정세호 씨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모두 불평의 대상입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지금은 고독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들 뿐입니다. 실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배울 점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90세 박인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들의 지저귐, 꽃들의 향기, 햇살의 따스함을 만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습관이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희망을 찾는 태도를 기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비결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0세 최순희 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 5가지 비결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순희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기상 직후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된장국,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간단하게 하고 항상 적당량만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30분간 산책합니다. 이런 식습관과 가벼운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이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 활동의 좋은 예입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 후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유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장에 적습니다. 이 습관은 그녀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순희 씨는 5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모은 연금과 보험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취미 활동과 여행을 위한 여유 자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래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5가지 비결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 몇 곳을 미리 방문해 정보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적절한 노후 시설을 미리 체크해 두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다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5가지 비결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야식을 줄이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주 1회 새로운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60대, 70대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383세에도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할 수 있다면 불행한 노후를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5가지 비결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취미를 가져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저녁 식사 후 야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2번째 주에는 매 식사에 채소 반찬을 1가지씩 더 추가해 보세요. 3번째 주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날로 정해 보세요. 수면 패턴 개선을 위해서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3가지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비상금 계좌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수리비를 위해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저축해 두세요. 둘째, 은퇴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꾸준히 적립하세요. 셋째, 여가 계좌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또한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적합합니다. 새로운 경험 활동이나 취미를 찾기 위한 실천 계획도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늘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 지역 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가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노후 시설 체크를 위한 실천 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노후 주거 옵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세요.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 공동주택 등 각 시설의 특징, 장단점, 비용 등을 알아보세요. 그 다음, 거주 지역 내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그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나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거나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는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비결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 연령대별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라면 아직 노후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노후 준비의 황금기입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직 소득이 안정적인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등 큰 지출도 많은 시기이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미루지 마세요. 또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신경 쓰세요.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또한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고민하고 관련 취미나 기술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는 실제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또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70대 이상이라면 현재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3세의 김진호 씨는 80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공연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78세 박영자 씨는 7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고 지금은 그의 여유 자금으로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 후 삶이 4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가지 비결을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활기차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고독감 등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노인들의 필연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노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